먼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회적 생산과 기계들 보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동일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게 이제 그동안 요 정립적 임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 분자화, 개별화, 개인화, 차이 이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체화, 개별화, 개인화만 해서 그러면 이 동일화된 사회, 이미 있는 사회하고는 그럼 결별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가타리가 쓴 책 카오스 모제의 제목을 설명하면서 혼돈과 질서가 서로 상호 침투하는 개념이 분열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을 앞에서는 좀 간간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와 동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차이와 동일성이 둘 다 필요하다. 분열 분석을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 들레즈가 차이의 철학자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가타리를 분열 분석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분열 분석과 차이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차이의 철학자라고 들레즈를 이야기하고, 이 차이가 분열 분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차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사실상 예전부터 있었죠. 차이에 대해서는 들레즈 이전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들레즈나 가타리가 얘기했던 차이와 동일성은 그동안 이야기했던 차이와 가장 큰 다른 점은 순서를 바꿔버려요. 이제 그동안 이야기했던 차이와 동일성의 개념은 이랬어요. 그동안의 학자들, 라캉을 포함해서 그동안의 학자들은 모든 인간들에겐 동일성에 기반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동일성에 기반이 돼 있고 그 동일성의 기반 후에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를 기준으로 다른 존재들, 주체성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인간이라고 하는 동일성, 그리고 음, 한국인이라고 하는 동일성, 그리고 분열 분석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동일성, 이런 동일성이 일단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이라고 하는 차이, 성별이라고 하는 차이, 이런 것들이 동일성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식의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들레즈와 가타리는 그걸 뒤집어 버려요. 그걸 뒤집어서 차이가 먼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들이 만나고 통합되거나 융합되는 방식을 통해서 동일성이 후에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동일성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차이와 차이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차이는 굉장히 달라요. 무엇이 먼저 있었나, 무엇이 우선순위인가에 있어서 그동안의 상담이나 심리치료 혹은 그동안의 철학들은 동일성이 먼저 있었고 동일성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이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동일성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이의 차이가 들어오고 뭐 어떤 남녀 성별의 차이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블레즈 가타리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차이를 먼저 접하게 되고 그 차이 이후에 동일성이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의식의 흐름이나 인식의 흐름에 대한 혹은 그 사회적 구조를 만들거나 심리 치료를 할 때도 이게 맞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 거예요. 동일성을 먼저 확인하게 되면 이미 확인된 동일성을 기반으로 판단하게 돼요. 차이를 먼저 확인하게 되면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이건 굉장히 큰 그 결과의 다양성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예를 들 때 들레즈 가타리도 동성애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동성애를 예를 들자면 우리는 동성애자가 혹시 이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가정하지 않고 동일성에 기반해서 이성애를 다들 한다고 생각하고 제도도 만들고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의식화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어 동일성의 기반, 더 많은 이렇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런 기반에서
모든 것들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성애자들의 그런 시각으로 사회 제도도 구성하고 법도 만들고 뭐 방송도 하고 만남에서도 대화의 장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를 기반으로 하면 '어 여기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차이가 먼저 발생을 하고 나서 동일성을 확인하는 건 그다음 순서라는 거죠. 이러면 대화의 패턴도 굉장히 달라지고요. 상담을 할 때 질문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당연히 상대방이 이성애자라고 생각하고 상담하는 것과 동성애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상담하는 것은 매우 달라집니다. 아 그래서 모든 차이의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그것이 대화의 시작점이 되는 것과 동일성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대화의 시작점이 되는 건 매우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종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라고 가정해 봐요. 이를테면 우리가 절에서 만났어요. 절에서 다들 절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불공을 드리는 자세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다 불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불교 용어를 쓰고 또 불교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동일성에서 시작해서 차이로 발전한 거라면 차이에서 시작해서 동일성으로 가는 건 절인데 당연히 동일성 기준으로 보면 불교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용어를 쓰지 않고 먼저 종교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신가요?" "전 기독교인데요." 그러면 대화가 이미 달라져 버리는 거죠. 처음에 불교라고 가정하고 시작한 것과 다른 종교일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한 이 대화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교회를 왔어요, 누군가가. 그럼 당연히 다 교회 애기 때문에 모두 기독교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독교적인 용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섞일 수가 없죠. 그러면 동일성에서 시작한 동일성에 기반한 대화가 흘러가는 건데 먼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네 기독교가 아닐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불교일 수도 있고 천주교일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에 기반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면 서로 피해를 주거나 오해를 살 만한 여지를 안 만들고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피곤하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들레지 가타리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요게 차이가 먼저냐 동일성이 먼저냐에 대한 중요한 논지가 되는 거고요. 분열 분석은 차이를 먼저 가정하고 모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고 해서 동일성을 잊어서는 안 되고 동일성도 분명히 전제돼 있고 동일성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두 극, 차이와 동일성이라고 하는 이 두 극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고 이 양쪽 끝을 서로 이해하고 둘 다 고려하고 둘 다 심려하고 생각하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게 분열 분석의 입장이에요. 이거는 뭐 분열 분석을 치료적으로 접근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평상시의 대화도 이런 차이에 기반으로 한 차이를 시작으로 한 그리고 이 두 극이 다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진행하면 훨씬 대화도 윤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 두 곡을 다 고려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그런데 그중에서도 먼저 왜 이 두 곡을 다 고려를 해야 되냐면 이 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의 보편적인 그런 블록들이 전반에 깔려 있고요. 분자적인 미시 다양체들은 그 안에 또 내재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동일성이 아니라 즉 몰적 블록이 아니라 차이 즉 미시 다양체들을 먼저 물어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몰적 블록 그램 분자적 블록들은 전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냥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이에 기반해서 분자적 미시 다양체들 내재화되어 있는 분자적 미시 다양체들을 기반해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분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분열 분석은 그래서 요 군집성에서 욕망을 선별하는 게 사회체가 하는 방식이에요. 먼저 군집화해요, 욕망을. 그래서 욕망을 선별해요. "돈을 벌어."라고 하는 선별된 욕망을 주는 거죠. 요런 구조가 아니라
분자적 다양체가 군집성 형식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욕망을 선별하는 순서로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자적 다양체, 저에게는 욕망이 시를 쓰고 싶은 거 하나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시를 쓰고 싶은 거, 소설을 쓰고 싶은 거, 연극 배우를 하고 싶은 거, 실제로 가르치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꼭 교수는 아니더라도 뭐 어떤 누구 앞에서 강의를 하거나 가르치고 싶은 욕망도 있었고요. 뭐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사실 제일 컸죠. 그런 여러 가지 저의 분자적 다양체로서의 욕망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욕망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게 내 진짜 욕망인가를 분석할 때 군집성 형식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욕망에 대한 군집성 형식, 사회체가 나에게 요구한 욕망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요. 그건 당연히 돈을 벌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돈을 더 많이 벌고, 투자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욕망들을 분석해요. 그리고 나의 분자적 다양체 속에 정말로 그 군집성 형식의 욕망이 있는가를 확인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코드와 내가 갖고 있었던 분자적 다양체의 욕망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그리고 군집성 형식으로 인해서 분석한 욕망이 내 삶의 코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보면서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체가 나에게 구성해 준 코드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엄마가 나에게 구성해 준 코드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코드를 구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내가 욕망을 선별하는 거예요. 군집성이 욕망을 선별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내가 욕망을 선별하고 그 욕망을 중심으로 내 삶의 코드를 구성하는 거죠. 요게 분열 분석의 과정인 거예요.